용산이니까 그게 가능한. 네. 이제 좋아지는 용산이니까 가능한. 유동성 악화라는 시기를 만나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 금매들이 있다. 근데 이 금매들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요게 오늘 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4만 명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네. 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요번에 하면 좀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강동구 쪽입니다. 강동구에서 네. 고덕 비지밸리 네. 라고 해서 강동에서는 가장 큰 업무타운 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주변에 강동 비지밸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이게 이제 완성은 2027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지금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여기 전체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31개의 기업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업무시설, 상업시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뭐 이케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강동구에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바로 저 비지밸리 앞에 9호선이 이제 4단계 공사가 완성이 되면 2027년도에 여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9호선도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상황이 돼서 비지밸리까지 완성이 되면 여기는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여기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강동구에서는 가장 뭐 기다리던 이런 좋은 호재들이 아주 겹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지밸리 고용 효과는 몇만 명이라고 했죠? 4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4만 5천이면은 저는 한 3만 명 정도 네. 보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주변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재건축도 다 많이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덕에, 네. 그다음에 하남 신도시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미사도 있고. 그 밑에다가 또 제3기 신도시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들이 빠져나갈 때도 많은 거죠. 그렇죠. 또 다산지구도 있고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파급 효과가 네. 기대치보다는 조금 좀 분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내가 금매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바로 비지밸리랑 가장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9호선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제가 그런 단지를 꼽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지일 거예요. 고덕 그라시움 25평 같은 경우가 최고점이 15억 3천만 원까지 이제 찍었던 단지인데 현재 매물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3단지, 최근에 들어간 3단지 같은 경우에 아르테온. 여기는 이제 최고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매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 10억 5천 정도의 25평 정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곳에 이 가격하고 주변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미사라든지 고덕 안에서 좀 여기랑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사실은 다들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이 좀 착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고덕도 초급매들이 많이 거래가 되면서 네. 생각보다 많이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9억대까지 빠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1억 정도를 더 줘야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도 이제 요 주변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금매들 또는 초급매들 같은 경우는 망설일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안전하다라고 네, 신도시가 판단합니다. 공급이 돼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분촌도 다 이제 분양이 다 됐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개발하면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지역인데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거는 마지막에 남겨놓기 위해서. 주인공은 맨 나중에. 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의 성은 용이고 이름은 산입니다. 용투더 산. 네. 용산 호재가 네. 제일 뜨겁죠. 그렇죠. 우리 건구대님이 또 용산 또 준비하셨죠. 네, 이제 이전 영상에도 제가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6개의 업무타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입니다. 용산에서 지금 현재 그 업무타운으로서 올해와 내년에 착공 정도가 들어가는 게 3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이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뉴스 나온 유엔사 부지 개발이고, 세 번째가 가장 큰 개발인 국제업무지구가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이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돼 있고 토목공사가 다 거의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져서 2027년 정도, 원래 예정은 2025년이었는데 조금 인허가가 늦어지게 되면서 2027년으로 완성이 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야, 규모는 일단은 한 3만 제곱미터고요. 주거 지역이었던 곳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800%로 개발이 되는데 북부 역세권 개발의 컨셉이 똑같은 게 삼성역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삼성동의 무역센터, 컨벤션, 호텔, 백화점이라는 이 4종 세트가 서울역에 똑같이 4종 세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아래쪽에 코엑스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에 코엑스 몰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도 지하 몰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하 쇼핑몰이 서울역에 지하철이 총 10개가 들어서고 9층까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개층 이상의 지하 공간이 방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역의 지하 공간과 북부 역세권 개발의 지하 공간이 연결이 되면은 코엑스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은 그런 지하 쇼핑몰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서울역이 또 2024년 정도에 GTX-A가 개통이 돼요. 내년이죠, 벌써. 그렇죠. 내년이에요. 내년에 개통이 되면은 서울역과 삼성역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4.8분, 그러니까 5분이 채 안 걸리는 정도의 시간 거리로 단축이 되게 돼요. 지금 현재 운임료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설정이 됐을 때가 1,800원 정도였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택시 기본 요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5분 만에 네. 강남의 삼성역에 딱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착공한다는 거죠. 원래. 올해 착공을 하네. 네.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오래 걸렸죠. 아, 이게 올해 착공을 하니까 이게 뜨거운 시장에서는 진행을 못했다가 음. 이제 식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년 후에 완성이 된다는 거니까 4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됐을 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이게 같이 시너지가 만난다고 한다면 이때가 어떻게 본다면 최고의 매도할 타이밍. 그러려면 양도세 안 내려면 지금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한번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네. 나고야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뭐 네네.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이 GTX 일본도 GTX가 있잖아요. 네네. 신칸센. 신칸센. 이런 교통이 모여 있는 중심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아, 숙박, 네, 여가, 모든 놀이. 그냥 모든 쇼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네네. 숙박도 진짜 그러니까 요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네. 결국은 서울역 주변은 비싸서 못 머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흩어지는 거지. 또 네.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엔 내가 서울역 주변에 산다라고 하는 게 자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7년 후, 8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초급매를 사서 2027년에 파는 것도 좋지만 네. 조금 장기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역에 이렇게 호텔이 들어서면 5성급일 거 아니에요? 이상일 거 아니에요? 네. 다음 개발 얘기해 주시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시간 너무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 다음은 이게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통합 개발되는 곳이 이제 용산 전자상가예요. 네. 이 용산 전자상가 안에 보면은 그 터미널 상가가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돼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멋들어진 드래곤 시티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미 그렇죠. 바뀌었죠. 완성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숙박료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죠. 주변이 그렇게 볼거리는 아직 없는데. 옆에 이름 뭐죠? 옆에 호텔은 비싸고 여기 조금 그래 저렴하고. 아, 그래요? 네. 가봤나 봐요? 아니 저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네. 가족들하고 같이 간 줄 알고 저는. 아니 가족들하고도 갔었어요. 아, 네네. 여기서 자서 보니까요. 앞에 그냥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쫙 다 보이고 한가까지 보입니다. 가보셨나 봐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가야죠. 무조건 네, 가야죠. 가족하고. 건전하게. 아, 건전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건전한 보면 꼰대들입니다. 네. 낮은 상가가 있어요. 낮은 상가가 지금 현재 철거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멋있고 네. 미래 도시에서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건물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네네네. 이게 뭐죠,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수영장입니다. 아, 수영장이 아니고. 인피니티 풀. 인피니티 풀. 아, 수영장. 영어로 인피니티 풀. 아, 저희가 꼰대. 한국말로 수영장. 어때요? 사람들이 꼰대들이라고 안 좋아하는데. 인피니티 풀. 목욕탕이라고 사우나라 안 그랬잖아요. 네. 아, 네, 수영장. 아, 네. 근데 인피니티 풀. 요런 건물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실내 안에 인피니티 풀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용산이라든지 지금 강남도 이렇게 외형으로 돌출된 건 없으니까 요런 것들은 용산같이 요런 이제 입지적인 변화가 크거나 이런 또 여기 부자들이 또 몰려드는 자리에서는 이런 건물들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전 앞으로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외국 가면은 루프탑에 있잖아요. 아, 있죠. 근데 왜 얘는 중간에 했대요? 아니 다들 루프탑으로 하니까 중간에다 해본 거죠. 아, 너무 높아서. 너무 특이하게? 너무 높으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적당히 높은
잘 보이게 한 아, 거죠. 그런 네. 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수영복 입은 사람 구경하면 좋잖아요. 여기 네, 밑에가, 아니, 네, 밑에가 보여- 수영장이 밑에 네, 투명이죠. 보이니까 투명이에요. 보이니까 이제 네. 그런 구경 서로 너무 멀면 안 보이니까 서로 의도 좋고 매부 좋고 네. 네. 뭐 그런 꼰대들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해주시죠. 자, 다음이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한남 2구역. 자, 이거 한남 뉴타운 조감도 보고 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싱가포르인가? 마리나베이. 네,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스카이 브릿지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전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의 강남이든 아니면은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든 간에 이런 디자인이 된 아파트 단지와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럼요. 탑상형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차이는 그 가치 차이는 희소성의 차이와 가지냐 못 가지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가치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치 부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남 3구역에 있는 DH죠. 이게 여기는 이제 뭐 스카이 브리지 같은 건 아니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그 여가시설, 특히나 이제 여기가 DH다 보니까 현대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1층에 현대백화점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다 아파트 단지 내에 백화점이 있어. 이거는 다른 아파트들 어떤 단지들과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강변에서 봤을 때 2구역, 3구역의 전경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지금은 구릉지를 따라서 노후주택가들이 있는 그 모습과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국제업무지구가 네. 아까 일정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원래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내년 2024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실시설계 인가와 착공이 내년에 다 이루어지게 되고 2025년에 앵커 부지가 착공되면서 개별 부지가 아마 매각이 될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 담당 부서가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25년 정도에 개별 부지가 아마 매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매각된 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스케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곧 5년에서 7년 안에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 도시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이 국제업무지구. 확정이 되고 내년에 이제 포크레인들이 국제업무지구 와서 땅 파기 시작하고 이제 기반시설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가 착공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급등했다고 아까 네. 꼰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내년이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 용산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한남 뉴타운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청담동이나 이런 그 연예인들이 수입이 높은 되게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청담동, 그죠? 이제 압구정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지역에 있다가 이분들이 이제 성수동으로 넘어갔어요. 네. 성수동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서울숲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멋들어지니까.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성수동에 들어가니까 성수동의 변화가 네. 이 성수동의 그 낡은 공장가들이 다 카페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성지. 네. 주말에 무조건 놀러 가야 되는데 그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이게 낡은 듯 요즘 노출 콘크리트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노출 벽돌, 노출 공장. 이게 굉장히 멋들어진 부분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거기가 되게 약간 그 데이트하기 혐오 지역이었는데 네. 이제는 찾아가는 지역이 됐잖아요. 아, 서울에 그래, 꼭 맞아. 가야 되는 지역이 됐고 이 성수동. 네. 그다음에 이 한남 더일이 들어서면서 UMBLG를 포함해서 요 한남동 쪽이 연예인들이 막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게 나인원 한남이에요. 아, 그 나인원 한남에 더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 들어서면서.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용산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여기에다가 나인원 한남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용산 이제 여기다가 10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되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정점을 찍는 시점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 이제 요 아까 보셨던 요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 30평형대가 얼마까지 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게 학군은 성수동도 학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요 자리로. 아니면 한 구역이라도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용산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요게. 게다가 지금 2구역, 3구역의 조감도만 나왔는데 앞으로 4구역, 5구역도 이 건설사들이 그 도급을 따내려면 더 획기적인 디자인들이 나오게 될 걸로 기대를 해보는 이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확실히 100% 나가면서 네, 이제 공원도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캠프킴? 캠프킴 자리라든지 이런 이제 부지들, 그다음에 이 드래곤시티 요 그림. 네. 이게 여기가 드론시티 아니고 낮은 상가. 낮은 상가. 네. 요 낮은 상가 요게 들어서게 되면 이런 인피니티 풀을 요 가운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건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손해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용적률 주민 공동시설로 지었긴 하겠지만 이렇게 뺀다라고 하는 용적률이나 뭔가 손해를 마이너스 봤을 거거든요. 감수한 근데도 거죠.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으로 지었을 때 이게 먹힌다라는 네.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근데 이런 게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산. 원효로 쪽에. 그러면 이 원효로 쪽에 이런 게 들어섰다면 원효로 쪽에 더 이상 짓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에 일반 아파트 안 짓잖아요. 못 짓죠, 이제. 일반 아파트 비교가 되니까. 2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 요즘 같을 때 아파트 20억, 30억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잠실도 20억 회복했잖아요. 그럼요. 이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한남 뉴타운에 20억짜리 아파트 안 지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는 40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위에다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뚜껑을 얻는 거예요. 그 건축비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뚜껑 얻는, 그리고 용적률도 많이 포기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저렴한 아파트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 원효로 쪽, 요 낮은 상가 쪽에 요렇게 비싼 주택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는 요 주변에 이제 저렴한 건물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제2 한남동.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를 지어도 네. 그 뭐죠? 오피스텔 중에 고급스럽게 짓는 거를 하이엔드. 하이엔드. 하이엔드 럭셔리 하이엔드. 급시 아니면 안 통하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하이엔드 급의 연예인들이 몇 명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서울역까지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로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또 이제 쭉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은 그 늦게 개발되는 지역이 오히려 최고로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나인원 한남도 늦게 개발해서 그거 지은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네. 그렇게까지 개발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개발하면 늦게 개발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게, 아, 이게 유엔빌리지를 짓고 네. 한남 더위를 짓고 나인원 한남을 짓고 한남 뉴타운을 짓고 그다음에 요 낮은 상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넘어오는구나. 아, 네. 이 고급 그렇죠. 주택의 흐름이 넘어와서 용산이면은 고급 주택을 지었을 때 통한다. 이게 자체가 확 시장이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금매들이 있잖아요. 네. 금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들을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2023년도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안 하고 언제 하시게요? 남들 다 확인하면은 확인하고. 가격은 금매는 없어지고 가격은 네. 회복해서 더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7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자리를 어떻게 하든 싸게 들어가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안전한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저는 50억짜리가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선점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 저는 요 개념이 정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상관없이. 용산이니까 그게 가능한. 네. 이제 좋아지는 용산이니까 가능한. 유동성 악화라는 시기를 만나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 금매들이 있다. 근데 이 금매들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요게 오늘 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